2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침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하고 오셨죠?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주가가 밀리면 뭐 메가커피 마시고 뭐 주가가 오르면 그날은 스타벅스 마신다 막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TD코엔의 앤드류 찰스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1.5% 하락을 했는데, 이 스타벅스에게 있어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매출 국가예요. 매출이 발생을 하는. 근데 지금 중국이 뭔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상황 더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요 앤드류 찰스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요거는 범매수 의견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 수익률로, 그러니까 중립으로 낮춰버렸고요. 목표 주가도 117달러에서 107달러로 8.5%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 여력은 그래도 한 12%는 오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스타벅스 우리 간첩도 알 거예요. 스타벅스는.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1971년. 근데 이게 어떤 거는 1985년으로도 나오고 해서 설립 연도는 제가 약간 세모예요. 오래된 기업이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이고요. 현재 80개국에 진출해 있고, 요 80개국에서 운영하는 총 매장 수가 지금 35,7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 미국권이 한 72.5%, 확실히 미국의 비중이 높기는 해요. 그리고 중국이 9%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출 국가이고, 일본과 캐나다, 영국을 묶어서 집계를 하는데 요 3개국이 한 13.5% 정도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 내용이 중국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상황만 잠깐 좀 한 줄 추가로 더 본다면, 중국 내 지금 스타벅스 매장이 6,400개가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 이미 12%가 늘어난 규모인데, 지금 스타벅스에서는 2025년까지 이걸 9,000개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9시간에 하나씩 매장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스타벅스가 중국 시장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TD코엔 요 애널리스트 중국 요걸 왜 그렇게 좀 안 좋게 보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스타벅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경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나오고 있는데, 그 정책들이 생각보다 시장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예상보다 별로고,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나와도 그게 어떤 경제를 빨리 회복을 시킨다거나 이 촉매제로 좀 약한 느낌이 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중국 경제의 침체가 앞으로 더 개선되기보다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라고 TD코엔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전망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중국 시장에서 지금 이 커피 산업의 경쟁이 엄청나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냥 이 길 하나만 지나가도 커피 전문점 엄청나게 많잖아요. 중국도 이게 엄청난 것 같은데, 특히 중국의 토종 커피 체인인 루이싱 커피, 이게 되게 유명하대요. 아마 저희 독자분 중에서도 중국에 잘 아시는 분 계시는데, 이 루이싱 커피가 중국의 스타벅스로 통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이 중국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토종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루이싱 커피와 코티 커피, 그리고 팀스 차이나도 이제 팀스 커피도 중국에 진출을 해서 여기에서 또 엄청나게 요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중국 안에서 이 커피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요 앞서 이야기했던 요들은 공격적인 할인, 저가 전력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계속 높이면, 이들이 지금은 과연 쟤들이 수익을 내면서 저럴 수 있을까 의문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규모의 경제까지 달성을 하면서 이 범위는 점점 확장이 되고 거기에 이제 수익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경쟁도 상당히 좀 중국 안에서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국 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당초 2024년에는 26%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14%로 낮춰버렸고요.
스타벅스에 대해서 2025년도 9.5%에서 5%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TD코인의 애널은 중국 안에서 스타벅스의 입지가 어떤 성장세가 상당히 많이 둔화될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얘들의 그 2023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4, 5, 6월이 스타벅스한테는 3분기였는데 그때 중국 성장이 그때 50%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전년 대비. 아무래도 이게 전년에는 워낙에 이게 좀 낮았기 때문에 성장 그 기저 효과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예상을 좀 웃돌았어서 이제 중국도 괜찮은가 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 스타벅스의 주가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스타벅스의 5년, 10년 요 평균을 내봤대요. PER을. 그랬더니 약 23, 24배 정도였는데 현재 스타벅스의 PER이 약 29, 3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의 그런 성장 기대감을 끌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건데 얘들의 이런 중국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는 걸 고려할 때 그럼 요게 너무 좀 높다. 그래서 그 5년 또는 10년 평균의 PER 23, 24배 정도로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CNBC의 짐 크레이머, 네, 요 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 사진 보면 웬만큼 요 경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인데 과거 이분이 헤지펀드 매니저였고 월가에서 꽤 유명한, 그리고 지금 이제 CNBC의 대표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요 분이 버럭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의견, TD코인의 의견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중국 악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요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 몇 달간 스타벅스 주가 줄줄이 밀린 거 몰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5월 1일 날 스타벅스 주가가 114.6달러를 기록했는데 오늘 종가가 95.3달러니까 지금이 9월이니까 한 4개월 반 만에 지금 주가가 17%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사실 이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막 이런 종목이 아니면 17%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이 주가 하락은 이미 중국 사업에 대한 그 우려를 계속 반영해 왔던 거야. 스타벅스 주가가 왜 빠졌는데 중국 이슈 나오면서 계속 빠졌던 건 이건 또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빠진 만큼 빠졌어. 근데 뭐 이제 와서 이걸 또 반영해서 뭐 목표가를 뭐 이런 의견이에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이럴 때가 역발상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주 요거는 삭제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다른 거 내용들 막 정리하다가 몰린 건데, 네, 그래서 좀 삭제를 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역발상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난 동의할 수 없어.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스타벅스의 주가가 진짜 어땠나 좀 보시자면 작년에 사실 중국 우려가 나오면서 작년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15% 빠지긴 했는데 최저점은 뭐 40% 넘게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다시 또 성장을 하고 반등을 하고 하다가 올 들어서도 말씀했듯이 한 112달러 정도 올랐다가 다시 이제 중국 뭐 실적 나오고 하면 또 우려 나오면서 이렇게 또 꺾이고 뭐 이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올 들어서는 한 4% 정도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약간 그냥 반반이에요. 조금은 보수적이긴 해요. 전체 애널 30명 중에 11명만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19명이 중립입니다. 스타벅스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그래서 매수 의견은 한 37%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목표 주가는 또 재밌습니다. 가장 낮게 제시한 목표 주가가 101달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스타벅스가 지금 주가가 좀 싸다라는 인식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이 평균 목표 주가가 113.3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약 19%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를 하면 가격 매력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 TD코에는 107달러로 낮췄으니까 이 평균 목표 주가보다 좀 낮고 최저가보다 조금 높은 뭐 이 정도 수준을 제시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중국 우려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지만 스타벅스는
확실히 좀 근데 이렇게 막 꺾일 완전히 그냥 죽술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국내도 경제 상황 안 좋다 뭐 이래도 스타벅스는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체험 속에서 그런 투자 판단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중국 상황은 저도 몰라요.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본인들의 토종 브랜드를 더 좋아하는지 이건 제가 이제 현지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뭐 중국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이런 거 팁 올려주시면 저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